여기 일본의 한 여성이 일본인이 모르는 한국의 진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일본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인 카즈코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놀라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신입생이지만 벌써 미국의 현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죠. 바로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중국인과 일본인이며 미국인이나 유럽 학생들은 소수의 한국인 학생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대단해서 저나 중국인 학생들은 늘 뒷전이곤 하거든요. 한 아시아인이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한국의 문화나 관심 분야에 대해 물어보고 친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한마디와 하이라는 인사를 하며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한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오 안녕 이라는 한국어를 하고 나서는 한국의 음악을 잘 듣고 있다며 BTS나 NCT 등의 가수에 대한 질문을 하죠. 심지어 남학생들 또한 한국인 남학생에게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아이돌들이 군대에 간다는데 너도 갔다 왔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절대 볼 수 없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유럽인이나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못생긴 편은 아니고 일본에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꽤나 많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조심히 지내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좌절이었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본 내 극우 세력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한국의 만행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각종 시위에도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주장하고 기무치를 김치라는 표기로 박박 우기는 등 정말 일본에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과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나쁜 나라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반일 시위를 하거나 일본의 깨끗한 바다의 수산물들을 향해 방사능 물질이라고 했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후쿠시마의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방송에서도 후쿠시마의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방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합병시킨 후 한국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했고 저 또한 그런 상황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한국 학생들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본식 음식점에 방문했던 미국인 학생과 밥을 먹었는데 그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카즈코 너는 일본에서만 듣고 자란 이야기를 믿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에서 훌륭하고 강한 나라라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배운 대로 한국은 항상 과거의 억울함을 내세우고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다른 사실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교육과 과학, 기술 수준이 정말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 그 학생은 한국이 단지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넘어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이 믿기지 않았어요. 또한 그 학생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칭찬했어요.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그것을 시민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특히 한국의 촛불 혁명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설명했어요. 저에게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고 한국에서 벌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학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과거로 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어. 그들이 보여주는 강인함과 끈기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점차 제 마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갖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말해준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 독특해. 일본이 한국에게 받은 영향이 많거든. 일본의 많은 조상들은 실제로 한국인들이었고 일본의 고대 역사에는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어. 그 학생은 잠시 멈추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일본의 기원은 고대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일본의 최초의 왕조인 야마토 왕조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사실 일본의 문화와 언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그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과거에 동아시아에서 정말 강한 나라였다는 점도 중요해.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지나치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거든. 예를 들어 고대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부와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한국의 왕국들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군사력과 문화는 당시 중국보다도 더 강했을 때도 있었다고. 그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역사학 교수였다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한국의 고대 왕국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거든. 그 아버지의 영향 덕분에 저도 한국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덧붙여 말했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의 당나라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그 당시 중국의 군사력보다도 더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어. 또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동아시아에 중요한 패권을 쥐기도 했지.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일본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버린 경우가 많아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단편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그 친구가 말한 한국의 역사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를 그저 피해자 중심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한때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그 당시의 문화와 기술은 정말 뛰어났어. 오늘날의 한국은 그 역사와 유산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야. 그 친구의 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걸 느꼈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본이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걸 바꾸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졌어. 그는 조금씩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와 함께 일본과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는 일본에서 꽤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 하지만 한국을 직접 가보시고 나서 어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행 중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리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대해 미리 들었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어. 첫째로 한국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너무 눈치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라고 느끼셨대요. 그리고 한국의 거리와 상점들, 식당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던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열린 곳인지 실감하셨다고 하셨어. 그 친구는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 사람들의 태도에 크게 놀라셨대.
한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한국이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 일본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존경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고 대체로 규범과 전통에 얽매여 있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규범이 너무 강하게 얽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하셨어. 그 친구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겪은 변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또한 한국의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너무 놀라셨대. 서울의 고층 건물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실감하셨다고 해. 일본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 중요시되고 그게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셨다면서 한국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으셨대. 그 친구는 말을 마치고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부모님이었는데 직접 가보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 그만큼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일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피해자로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게 좋을 거야. 동아리에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친구의 말에 나도 흔쾌히 동의했고 그 주말에 함께 한국 문화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 가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가까이 지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자 친절하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또 다른 학생은 내가 한국 음식을 처음 시도해 본다고 하자 다양한 음식을 권해주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배려와 관심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존중이 대단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공손하게 말을 이어가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런 친절함은 단순히 예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친구와 나는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야. 세계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떠오른 거지. BTS나 K-드라마,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있어. 사람들은 한국을 강한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된 거야. 그 친구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문화의 인기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문화적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인 예의와 배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자부심,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등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위상은 단지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태도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더 깊고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도 조금씩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한국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들은 그런 나라에 가서 뭐 하냐고 했지만 방학에 미국인 친구들과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 여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면 일본을 먼저 돌아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제가 자라온 곳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미국 친구들에게 일본을 소개해줄 기회도 생겼고 그들이 일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들과 함께 다양한 장소를 돌아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정원을 방문하거나 도쿄의 번화가를 구경하며 일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본 음식을 맛보며 그들에게 일본의 맛을 소개하고 일본의 역사적인 명소들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미국인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일본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느낌일 테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이 정말 기다려졌죠. 그들의 일본에서의 반응을 보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적인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은 계속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대됐습니다. 저는 드디어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친구들은 정말 신기해했어요. 공항이 작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와, 일본의 공항이 너무 귀엽다.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 라며 즐거워했어요. 저도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는데 일본의 공항과 도시에 대한 그들의 첫 인상이 이렇게 긍정적일 줄 몰랐죠. 일본의 거리를 돌아보며 그 친구들은 일본 도시의 느낌에 푹 빠졌어요. 여기 너무 오래된 도시 같아. 마치 90년대 미국을 보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도시 풍경이 그들에게 낯설기도 하면서도 그 자체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길거리의 작은 가게들과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자주 접하는 현대적인 풍경과는 다른 약간 복고풍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면모를 정말 재밌어 했어요. 기계적인 것보다는 손수 만든 물건들, 아날로그적인 시간 흐름, 그리고 거리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의 매력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90년대 모습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기도 했죠. 그들은 여기 너무 아날로그적이야, 너무 재밌다. 라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일본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어요. 그들과 함께 돌아보는 일본은 이전에 저 혼자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며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뻤고 그들이 일본에서 느낀 인상들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본이 그들에게 이렇게 재미있고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니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의 온천에 가게 되었을 때 친구들은 정말 신기해하며 그 경험을 즐겼어요. 일본에서 온천은 일상적인 문화이지만 미국인 친구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죠. 그들은 온천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경험은 처음이야. 라고 감탄했어요. 온천의 고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도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친구들이 온천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신기함을 보면서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온천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정말 기뻤고 그들에게 일본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느낌이었죠. 이게 바로 일본의 매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온천의 따뜻한 물과
주변의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일본 문화가 주는 고유한 가치를 친구들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죠. 친구들은 그 후에도 온천 체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일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들이 일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매력이 결합된 이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기도 했죠.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걸 보면서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일본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한국이 빠르게 추월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술 강국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과 도시 풍경을 보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였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나니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진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은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미국은 글로벌 리더이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적 혁신과 효율성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성취를 자랑스럽게 느끼며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경험한 뒤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배우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가 일본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그동안 기술적으로 앞섰다고 자부했지만 그 발전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죠.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현재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야 한다고 느꼈어요. 미국인 친구들은 일본을 가리켜 옛날 도시라고 하면서 한국을 더 매력적인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첨단 도시와 스마트한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죠. 일본은 좀 고풍스럽고 옛날 느낌이 난다. 한국은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한국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런 반응을 듣고 저는 일본인으로서 조금 씁쓸하면서도 한국의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국을 첨단 도시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보는 그 시각은 사실 일본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점점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그만큼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본받고 일본도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일본이 옛것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가야만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나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면서 일본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일본인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면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나라로 보는 태도를 보였죠. 그들의 말 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남아있었고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역사적 상처에 갇혀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때의 역사 때문에 절대 일본보다 나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나라라고 주장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일본은 과거에 큰 전쟁과 식민지배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일본인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을 일본보다 낫다고 보고 그들의 과거를 이유로 한국을 계속해서 폄하하려는 태도를 고수했어요. 그들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도 그 시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은 나라임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식민 지배를 넘어서서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큰 벽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벽을 넘어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적, 사회적 침체기를 겪었고 그 문제의 핵심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일본이 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아마 50년을 넘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저는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고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한국처럼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제 말은 친구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에 집착하며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 말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진실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글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의 강한 나라로 성장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은 너무 냉담했어요. 제 글을 본 일본인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제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저를 비난하며 도리어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고 일본 사회가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학교로 돌아가서도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준 나라라고 믿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은 일본을 베낀 나라라는 말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한국이 단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발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 혁신과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했다는 말로 저를 비난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모방했거나 일본 덕분에 성장했다는 생각은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고 그들은 한국의 진정한 성과와 독립적인 발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일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편향적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일본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편향적인 생각을 고수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봤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과거의 일본에 의존한 나라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일본 사회 자체가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실망했어요.
일본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변화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절실히 느꼈죠.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일본의 젊은 세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한국을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려고만 했어요. 그들이 변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글을 쓰고 발언을 이어갔지만 그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차가웠어요.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틀에 갇혀 있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더 발전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일본이 더 우수하다고 고집했고 심지어 한국의 발전을 그저 우연이거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치부하려 했어요. 한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와 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문화의 영향력까지도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을 말해도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마치 일본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인 것처럼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고집과 편협한 시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고립적이고 변화에 둔감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미국 내에서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에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과거를 바탕으로 한 우월한 나라였고 그 어떤 발전된 현실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덮으려 했죠. 그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들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본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더 이상 그들의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는데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각이 계속해서 좁혀져만 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삶에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 길은 결국 한국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은 그동안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고 나날이 변해가는 도시 풍경을 보면 나는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들의 열린 사고방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다채로움이 나를 매료시켰어요. 한국은 나에게 진정으로 변화와 기회의 땅이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발전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일본에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고집하는 방식에 더 이상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삶이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깊어지면서 내가 그곳에서 살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였죠. 한국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고 저 혼자서 한국에 가서 살 생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의 답답한 현실, 미국 내 일본인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에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저의 삶이 기대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